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4월 8일 뉴욕 증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큰 폭으로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1.34%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섹터별로 기술 부분이 전장 대비 1.4%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네, S&P 500 맵인데요. 오늘 이제 기술주가 크게 부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기업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알파벳이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 아마존도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성장 기술주가 이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오늘 3% 하락을 했는데요. 사이버 픽업 트럭 생산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0.7%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 4주 만에 주간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멘트인데요.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서 매크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서 매수자가 시장 안으로 rushing into 하는 뭐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fully observed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조금 오늘은 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주 초에 네, 이제 레이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이제 폭탄을 주 초에 던지고 나서는 크게 별일 없었던 한 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이것을 이제 소화를 계속 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연준의 계획이 조금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먼저 이제 FOMC 발표되기 하루 전에 뭐 예방주사 합격이죠. 먼저 말을 해주고 또 FOMC 3월 이사록에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이걸 점점 주식시장이 이를 소화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경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퀄리티, 이제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빼내게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페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스템, 즉, 이런 유동성이 계속 회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지력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클레이즈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인데요. 이제 unusually fast hiking cyc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긴축을 하는 이 사이클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견해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방이 제한돼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계속 일맥상통하는 멘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는 엄청난 우려 사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더 긴축적이고 매파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인플레 등 여러 가지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초 이후에 생긴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레이너드 발언과 FOMC 이사록 이후 오늘 어제부터는 이제 크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는 트레이더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이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와 이제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된 셈이 되는데요. 오늘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 2.7%대까지 다시 또 치솟았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10년물 금리가 이제 3%까지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이 dreadful, 완전히 이제 불타고 있다. 엄청난 이제 약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차대조 축소가 10년물이 quite a bit, 이제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까지 오르는 것도 이제 배제를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채권 금리가 급등한 거를 고려를 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지난해 말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가량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네, 오늘 유가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에 조금 부정적인 압력을 실었는데요. 5월물 WTI 가격이 전장보다 2.3% 오른 배럴당 98.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5차 러시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돌아오는 8월부터 모든 형태의 러시아 석탄의 EU 수입이 금지가 됩니다. 이를 비롯해서 러시아의 주요 4곳의 은행과도 모든 거래가 금지되게 됩니다. 러시아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의 EU 항구 입항이 금지가 되게 되고요. 또 제트 연료,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구성 등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러시아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네, 또 이뿐만 아니라 해산물이나 주류 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희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이제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39명이 사망을 했고 3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애널리스트 콜이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이제 로빈후드 미국 증권거래 플랫폼인데요. AMC라든지 게임스톱 사태가 있었을 때 로빈후드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런 기업인데 골드만삭스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 이 결과 로빈후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어제 주가가 폭등했던 종목이죠. 이제 워렌 버펫이 매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폭등했었던 HP에 대해서 UBS가 이제 투자 전망을 하향하면서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오늘 빅테크가 하락을 했고 또 이런 금리 인상기에 고성장 빅테크가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모건 스탠리는 이제 예상 밖의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 경기 침체기에 자사의 탑픽, 그러니까 최선호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성장 기술주에도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이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좋은 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레이먼드 제임스가 P&G를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P&G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통상 이제 긴축기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모건 스탠리 보잉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유지를 했고요. 도이치방크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펠로톤에 대해서 동일 비중 유지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딱히 이제 큰 시장 이슈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이 금요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재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3월 CPI가 최소 7.9% 그리고 좀 많은 참가자들은 거의 8%대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실적 시즌이 되면 이제 가장 먼저 금융기관들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요.
있는데요.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골드만삭스, 블랙락, 시티그룹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뭐 매크로가 안 좋고 뭐 재료가 없을 때는 다시 실적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지 않더라도 해도 실적이 좋은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상방 압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 실적 시즌을 조금 더 유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비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긴축기에 들어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긴축기에 이 기업이 제대로 이제 계속 영업을 좋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다음 주가 데이터가 상당히 경제 데이터가 상당히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이 물가 지표는 3월 물가 지표는 연준이 다음 FOMC를 열게 되는 5월 3일 이전에 가장 마지막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정말 3월 CPI마저 8% 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제 5월 연준 FOMC의 50bp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개시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소폭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늘 그렇듯 시장이 뭐 이렇게 공식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또 바로 급락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오히려 물가에 대한 공포를 선반영했다는 인식에 다시 좀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 심리가 너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금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굉장히 폭등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3월 CPI를 확인한 후에 다시 조금 시장이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재료는 계속 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이제 기업 실적인데요.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모아 놓은 기사입니다. 네. 이제 항상 예상보다 조금 더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을 꼽았는데요. 블랙록, 델타 에어라인, 모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헬스 뭐 이런 데를 지목을 했습니다. 진짜 이제 다 되어 봐야 알겠죠. 네. 또 다음 주는 이제 금요일이 성금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부터 채권 시장이 조기 폐장을 하고 금요일 날은 금융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이제 다음 주 사거래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한 주 동안 시장을 크게 흔들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적이 발표되고 또 CPI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